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 약 3년 8개월쯤 지난 1957년 4월에 저는 다보동 전투의 현장인 가산면 가산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운동장 한 옆에는 군인 콘센트 막사가 아직 남아 있었고 우리는 새로 지은 건물 흙바닥 교실에서 가마니를 깔고 앉아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학교 그 부근의 모습은 치열했던 다보동 전투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큰 나무가 거의 없었고 학교 울타리만 넘어서면 도랑이나 냇가에 탄피나 사람뼈, 심지어는 해골까지 있었습니다. 산에서는 사람의 형체가 완연한 뼈들을 본 적도 있고 또 산에는 기관총 탄띠, 아주 길게 연결된 탄띠나 불발 포탄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주워서 엿을 바꿔 먹곤 했는데 그 불발 포탄을 분해하다가 폭발 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에만 해도 그 폭발 사고로 죽거나 전신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우리 반에도 폭발 사고로 팔목을 잃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금화동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겨울수 놀다 보니까 고철 덩어리 같은 것이 처박혀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바로 다보동 전투 때 넘어온 북한 괴력원 탱크인데 여기서 격파되어 남아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거대한 탱크들이 이 골짜기를 밀고 들어왔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여기 나라를 잃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했던 다보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지킨 영웅이 바로 백선엽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년 뒤에 백 장군을 직접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학생일 때 국회의장실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백 장군님이 가끔 국회를 방문하셨어요. 제가 상상했던 백 장군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저는 막연히 아주 우람하고 용맹스러운 장군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실제 만나본 백 장군은 아주 단아하고 온화한 학자 같은 모습이셨어요. 말씀이 조용하고 차분하셨으며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항상 따뜻한 관심을 보이셨고 특히 제가 학생인 걸 알고는 당신의 어려웠던 학창시절을 회고하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친 후에도 귀국해서 백 장군님 뵌 적이 있는데 제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백 장군님의 다정다감하고 또 따뜻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고 그립습니다. 제가 GOP 소대장을 할 때 북한 강에서부터 중대 CP까지 약 2.1km 구간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소대원들이 보면 정말 눈물겨운 모습이었어요. 낮에 훈련하고 작업하고 밤에 야간 보초석하는 모습을 눈물겨운 모습을 보면서 다 남의 집 귀한 아들들이 와서 고생하는구나 했는데 근데 그 사병들이 아주 용기 백배해서 저를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아이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순찰 나가면 아주 근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감동을 하고 했는데 그때 군인들의 모습은 정말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투철했어요. 실제로 제가 1974년 6월 30일 GOP 소장으로 부임했는데 그때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8월 달에 GOP에 비상투입이 되었습니다. 비상투입하면서 소대원들 모아놓고 제가 훈시를 했는데 마지막 당부의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각자 맡은 구역을 지켜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그 구역을 72시간 동안 사수하고 72시간 지난 데에는 춘천 후방으로 별도의 명령 없더라도 각자 춘천 후방으로 집결한다. 그렇게 하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면전이 벌어지면 72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그 자리에서 죽으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때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소대원들한테 울 수도 없고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근데 소대원들은 아주 크게 힘차게 대답하고 진지로 투입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모두 그 자리에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전쟁 발발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그때 군인들은 정말 용기 백배였어요. 당시 우리들은 그렇고 제가 이제 회보대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0km 구보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24km 단독 군장 구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220km 행군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호가 처부수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이었으니까 아주 적개심에 불타 있었죠. 실제로 75년 10월에 서해에서 땅굴이 발견되어 가지고 우리 부대에서도 땅굴 탐지 작전에 나섰습니다. 수색중대를 확대 개편해서 땅굴 탐지 작전을 하는데 저는 그 수색중대 소대장으로 차출돼 가지고 탐지 소대장을 했습니다. 그 전방에서 사계 청소를 하고 지뢰 매설 작업하고 철조망 장애물 설치하고 해서 넘어오면 바로 분시하겠다는, 그래서 총구를 겨누고 지켰습니다. 그 작업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는 사병이 있었지만 그 희생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부모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군 작전 수행기들은 불가피한 사건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그때는 나라를 지킨다고 왜 내 한 목숨 돌아보지 않았던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과로에 지쳐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고, 그때 중앙대 출신 국중이라는 분이 마침 저희 중대 기지에 와 있다가 저를 응급처치해서 살려냈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그 자리에 내가 우연히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른다고 저에게 농담으로 내가 당신 생명의 은인이야 하고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옆 소대에서는 지뢰 사고가 나서 희생된 적이 있었고, 옆 소대에서 또 사계 청소하다가 불의 사고로 목숨 잃은 사병도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50년 전입니다만 그때 우리 군인들은 정말 애국심에 넘쳤고 아주 용기백배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돌아보면 과연 그때처럼 용감하게 애국심만으로 나라를 지킬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이야기나 전방 지휘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병들이 그때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실제로 부대에서 부식 문제나 훈련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들이 항의를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엄마들이 훈련 상황을 다 보고 카톡에다가 글을 남겨서 항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부대에서 휴대전화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실제 우리가 부대를 방문해서 보면 관물대에 있는 아주 고급 운동화들이 있고 부식도 아주 좋고 음식도 아주 좋고 자율배식해서 밥도 마음껏 먹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과거보다는 군대가 많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 좋아진 것만큼 이들의 국방의식도 투철해졌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6.25 74주년을 맞이해서 6.25 당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목숨을 잃은 미군 장교들 이야기, 미군 장성의 아들들이 와서 나라를 지켜 전사한 이야기, 또 특히 지금 은평구 평화공원에 있는 쇼대위의 동상 이야기도 감명 깊은데, 그분은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와서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대학을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던 중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간에 그 사람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도 참가했더군요. 근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공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부는 내 조국의 평화를 찾은 뒤에도 늦지 않다 하고 자원해서 재입대를 해서 한국전에 참전한 겁니다. 아주 유창한 한국어로 메가드 장군을 보좌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병과를 바꿔서 직접 서울 수복에 나섰다가 이 북한 괴뢰군의 매복 쪽에서 사살됐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 그 부인과 자녀들도 전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한국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내 조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와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그 모습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나타날까? 우리 청년들도 미래에 그러한 군인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막연하게는 지금 우리 군인들이 너무 정신 상태가 과거와는 달리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또 군 기강이 과거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맞이해서 젊은이들이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애국심을 다지고 해서 나라가 없으면 나도 있을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